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힘드셨죠? 예, 저도 힘들었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준비하지 않은 자의 처절한 최후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사실 참 웃긴 게요. 예측할 수 없는 조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 블랙스완이냐? 또 사실은 블랙스완까지도 아니죠. 근데 이게 시장이 지금 고평가되었다는 이 지점 때문인지 이제 조그만 악재여도 사실 그 하락으로 지금 엄청난 하락으로, 특히 오늘 장 마지막은 정말 와우, 이게 진짜 좀 마지막인데요. 진짜 너무하다는 정도로 그냥 정말 매수가 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다 내려왔죠. 예,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뭐 장 마지막에 좀 샀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숨김없이 일단 하락 추세로 일단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하락 추세로 저는 돌렸다고 보고요. 이 돌렸다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 제가 요 선들을 다 지워 볼게요.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다 지울게요. 제가 사실 이거 추세선을 제가 직접 다 그리는데 뭐 요즘에 자동 어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요 선, 제가 말씀드렸던 이 930선 정도 되거든요. 930선이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받쳐고 올라가야지 얘는 다시 상승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라는 것도 그냥 박스를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박스를 그리는 게 아니고 뭔가 추세가 정확하게 이탈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추세가 이탈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차트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선 안에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엄청난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예, 보면 얼마나 더 낙폭이었냐. 그죠? 한 2% 정도 더 내려왔죠. 한 2% 정도, 2% 정도 더 내려온 것 같아요. 자, 내려왔는데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거를 추세를 깬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깨겠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홍콩에서 뭐 무슨 뭐 세율을, 그러니까 거래세를 올렸다, 뭐 이런 악재가 이렇게까지 뭐 무슨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게 뭐 홍콩에서 거래세 올린 거랑 우리나라에서 한 거랑 3.2% 2, 3%가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콩에서 거래세 올리는 거랑, 그럼 홍콩에 있는 자본들이 다 빠지던지. 사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하락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받치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하락 추세를 어떻게 그렸냐. 솔직하게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요렇게 그리고 있죠. 아이고, 조금 미약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한 1% 정도 내일 하락하고 조금 그려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내일 장은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좀 어렵냐. 이렇게 여기 좀 내려왔다가 그 다음 장에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런 비슷한 그림으로 나오겠죠.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수 중심으로 갈 거냐인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주사를 26일 날부터 맞죠? 예, 26일 날부터 맞으면서 뭔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미래의 가치에,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에 더 이제 여행주나 화장품주 같은 것들이 더 갈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댓글로 현대그린푸드 뭐 소비재 얘기도 하셨던데, 저는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주. 오리온도 저도 사실 했다가 너무 빨리 가서 사실 일부 익절하고, 사실 전체 익절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예림당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있어요. 어쨌든 예림당은 티웨이홀딩스 관련해서 그 항공 쪽으로 이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냐 요거죠. 우리의 전략은 바로 지금 이 다음 추세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 추세 만날 때까지, 요쯤에서 다시 요쯤에서 이렇게 올라서 올라갈 거예요. 요 파란선을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이 어디냐, 이 선이 바로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미래 가치가 되니까 이렇게 미래의 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요즘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요즘 여기까지는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보는 거죠. 하락 추세를 그렸어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언제 상승하냐? 그건 다시 상승으로 뚫어 올리는 거는, 만약 여기서 950을 뚫어서 올렸어. 그럼 다시 상승으로 가고 박스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일단은 950 되면은 전체 자금의 한 30%는 현금화 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세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서 950을 뚫고 넘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70 갖고 들어가는 거죠. 현금의 30% 현금은 꼭 하겠습니다. 950. 자, 다시 950에 가면 안돼 950에 가면, 그죠? 950에 가면 다시 여기까지 갈 거니까 여기서 현금화 저는 30%. 아니 근데 제가 30%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30% 하라는 건 아니고, 더 하셔도 되고 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향이에요. 근데 저는 현금화 30% 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단은 요 상승, 요 추세를 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자금의 동력이 약해요. 뭔가 쉽게 말하면 모멘텀이라고 하죠. 모멘텀이 약해요. 그래서 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반등해줘도 일부 현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사실 우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신호를 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밑에 조정을 해서 떨어뜨렸어요. 마치 하락인 것처럼, 하락 추세를 그리는 것처럼. 그랬더니 정말 하락 추세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하락 추세의 주범은 기관이죠. 보나 마나죠.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투자자별 당일 주식 코스닥 기관계가 사실 살짝 사긴 했어요. 다시 마지막에 패대기, 그죠? 개인도 패대기. 개인도 사실은 매수 동력이 없어지고, 사실은 오히려 외인이 샀어요 마지막에 코스닥은. 그러니까 사실은 외인은 지금 줍줍한 거예요. 돈 갖고 오예 너네들 다 판다 이거지. 그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더 사야지 라고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기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전 이해가 돼요. 개인은 솔직히 많이 사줬고 여태까지 많이 버텨왔어요. 많은 자금으로도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지수를 하락시켜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정말 노름판으로 갈 거냐라는 거죠. 아쉽다. 그죠?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해봐야 별 의미 없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단기 하락 추세로 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봉으로 보면 딱 정말 21선에 걸쳤죠. 21선이 정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봉에서 예측했었죠. 일봉에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요 지점쯤 되면 주봉이 꺾여요. 아이고, 그죠? 주봉이 꺾입니다. 주봉이 꺾여요. 주봉이 꺾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다 파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 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여기 되기 전에 950에서 비중을 많이,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줄이시는 게 맞으세요.
지금 아니다. 950에서 꼭 여러분들 약속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베스팅 앱에서 보면 지금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그 빅스 지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뭐 폭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그 전에 요거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진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요때 지수가 지금 요때입니다. 요때 잘 보세요. 요때 지수가 어떻게 발작을 했냐면 요렇게 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장중에 이렇게 발작을 했어요. 한번 지울게요. 오늘 몇 %예요? 예, 한 3.8%? 3.8%까지는 아니고 3. 거의 4%는 아니고 3. 몇 %까지 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면 여기는 4거래일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기준으로 하락을 한 거잖아요. 예. 그죠? 옛날같이 사실은 개인 매수세가 강할 때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밀어 올렸죠. 밀어 올리다 보니까 기관들도 깜짝 놀래고 와 진짜 개인들 왜 이러지? 와 당황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역시 개인이야. 에휴 뭐 이 정도는 뭐 다 파는구나. 개인도 파는구나 라고 하는 장세죠.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 위험 요소는 사실 지금 없어 보인다. 뭐 사실 자꾸 뭐 10년물 이제 국채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외국 나스닥 선물도 사실 아까 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물했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까지 또 하락할 이유도 없어요. 상승할 이유도 없지만 하락할 이유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러셀 지수도 올라가 보는 거 보세요. 러셀은 생산 지수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정통 생산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가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1대1. 그러니까 생산을 1을 하면 가치도 1 있어라고 하는 지수가 거의 러셀 지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다는 얘기는 지금 러셀 지수가 좋다는 거는 그런 종목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다시 와 이제는 경기 기대감이 성장보다는 가치 있는 종목들, 원자재 가격이나 농산물 이런 거나 가공식품, 뭐 여행이나 뭐 백화점이나 소비주나 이런 것들이 가겠구나. 왜냐면 그들은 물건을 팔아야 주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들은 그런 게 지금 좋아진다라고 보고 러셀 지수가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스닥이. 왜냐면 나스닥은 언택트 뭐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래서 힘을 없는 거예요. 러셀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근데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조정도 많이 받았고. 픽스도 사실 이렇게 뭐 25도 아니고 24, 25 왔다 갔다 하고 환율도 지금 보시면 외환도 지금 사실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뭐 이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부양책을 또 쓰게 되면 결국은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고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환율은 어쨌든 약달러 장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강달러가 된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어쨌든 달러가 많이 풀리잖아요. 일단은. 나스닥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아까 여기였는데 개파락 아니 개파락한 거 다 거의 차례차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일주일을 볼까요? 다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요 하락보다 요 하락이 높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얘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선물 지수도 연때까지 하락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꺾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있잖아요. 파동이 이렇게 왔던 게 이렇게 파동 돌리고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이제 하락으로 또 돌리지 않고 상승으로 당분간 갈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됐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됐다던가 하면 계속 하락이겠죠. 근데 지금 요 꼭지점 봐보세요. 요 꼭지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돌리긴 했어요. 나스닥도. 지수도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돌리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만 너무 중국 지수 기준으로 너무 떨어졌다 이거죠.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문제가 바로 저는 무슨 문제라고 이거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조정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저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기관이랑 연기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뭐 홍콩에서 누가 기침했겠죠. 아니 그거를 기침한 거는 그 기침 기준으로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기관들이 개미 질리게 만드는 거죠. 뭐 말은 좋은 말로는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는 뭐 이거 뭐 사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주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미리 투자한 자금이 아직 그러니까 기대감에 갔는데 실제를 아직 못 봤으니까 그 실제를 보는 실적을 보는 그 장세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하반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당분간은 기관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진짜 기관 담당자들한테 뭐 제 방송을 듣고 있진 않겠지만 묻고 싶은데 정말로 계속 이 900에서 1000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러시면은 기관 매수세는 언제 하실 거예요? 1년 내내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때까지 계속 기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계속 그 구간에 눈치 보고 있다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안 산다는 그 얘기잖아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실적 나오기 전까지 안 산다 이 얘긴데 그럼 실적이 언제 나오냐 이거야. 실적이 아직 나오려면 멀었다. 음. 제 생각에는 음,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투매를 자꾸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오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면 이 마지막에 이 던진 물량은 저는 투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코스닥 요 개인 투자자가 요 마지막에 상승 어쨌든 가져가다가 매수를 하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오니까 이제 개인은 판 거죠. 그러다 다시 내려오니까 샀는데 너무 내려가니까 판 거야. 나는 팔아야 돼. 무서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너무 파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호가의 모든 매물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폭락을 한 거죠. 마지막에 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거의 뭐 매물대를 다 걷어들여 가지고 지수 하락이 엄청 났었죠. 종목 하락도 마찬가지고. 예. 그때 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걷어들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일단 피하고 보자까지는 알겠는데 위험 신호도 없고 한데 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수가 하락의 지수를 그려요. 그럼 아니 뭐 다시 사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이 파동이나 또는 이 흐름이라는 게 한번 꺾이면 다시 올라가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꺾이기도 힘든 거예요. 하락으로 꺾이기도 힘든데 다시 올리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 이 추세를 꺾으려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비용을 내야 돼. 그 비용이라는 건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 엄청난 자금이면 결국은 기관이나 개인은 그런 자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받쳐놓고 사는 사람들이지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하고 외인은 엄청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정말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외인이나 기관밖에 없어요. 추세 전환은 개인이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때 처음에 기관하고 외인이 여기 상승시켰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간 거는 거의 개인이 주도했거든요. 기관은 거의 그때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계속. 음. 그러면 이 장세, 개인이 만든 장세를 지금 기관이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들게 싸워왔던 이 900이죠? 이 900, 여기 900이죠? 900. 이 900이 지금 깨졌어요. 깨진 않았죠, 정확하게. 딱 터치했어요. 참 이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처럼 드라마틱하게 다시 이렇게 꺾고 올라와 줘야 된다. 근데 이때 정말 꺾은 건, 이때 꺾은 거 있잖아요. 이때 꺾은 건 외인과 기관이에요. 진짜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그 다음에 샀어요. 참고해 주시고. 근데 지금 사실은 좀 그때 좀 아쉬운 게, 이때는요 10월에는 기관이 엄청나게, 사실은 뭐 그때 얘기하기는 기관이 미쳤네 왜 이렇게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놀랬다고,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그때 영상 안 찍었나?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막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근데 그때 사실 정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렇게 엄청 팔았거든요 기관이. 근데 그때 뭐 MSCI 지수도 변경하면서 진짜 엄청 팔았어요. 뭐 한국의 자금을 한 1조 2천억을 좀 뺀다고 뭐 해서 해가지고 엄청 뺐어요. 근데 그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때도 좀 짜증났지만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뚫고 나오려면 이 엄청난 자금이 몰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근데 지금 사실 보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요 지점 보세요. 지금 요 지점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거래대금도 엄청 없어요. 사실 지금 거래대금 보세요. 그때보다는 엄청 많아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왔어. 이때는 정말 거래대금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래서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시기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빠졌다. 그런데도 빠졌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여기 보시죠. 이렇게까지 상승 빨간색으로 파란색 있은 다음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950선쯤에 도달하면, 그죠? 이렇게 도달하겠죠? 도달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본 다음에 또 여기처럼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처럼 요 지점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죠? 똑같이 큰, 진짜 엘리엇 파동 이론처럼 이렇게, 그죠? A파, 그죠? ABC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왔네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여기 돌리려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뭔가 또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죠. 내년에 어떤 실적 장세가 온다든지. 사실 그때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반도체 섹터가 엄청난 실적을 낸다. 뭐 사실 이랬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사실 되게 공포스러웠는데 어쨌든 엄청난 실적들이 뭐 수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막판장은 요 장은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져요. 뭐냐면 요 지점, 뭐 저기 뭐지, 애플카 때문에 현대자동차 뭐 20% 가고, 뭐 저기 기아차도 뭐 몇 프로 가고, 뭐 LG전자 상가 가고, 뭐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나요. 기현상들이 엄청난 기현상들이죠. 그래서 자금 유입이 이렇게 되고, 삼성전자 뭐 99,000원 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나죠. 저는 기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지 말고, 지금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상승을 해줄 거예요. 상승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파동상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하셔야 되고,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 말이 안 돼.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왜냐? 주식 시장은 모든 건 파동 이론이라고 했죠. 이렇게 갈 거다. 여기에 맞춰줄 거예요. 그게 950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뚫냐 아니냐인데, 저는 여기서 뚫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못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힘이 너무 없어요. 동력이 너무 없어. 그 동력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단타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길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너무 지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문제냐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을. 그래서 950에서 우리 탈출한다. 탈출한다. 30% 이상을 현금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은 따로 보지 않도록 할게요. 예, 지수나 방향이 중요하니까. 나스닥은 그래도 뭐 견조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도 견조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미선물도 예, 나스닥도 거의 다 왔네요. 예, 거의 다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상승하고 요 평균치를 가져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봐줬고 여러분들 주무시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보실 텐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아유 시장 못하겠다 야 주식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다 공부예요. 여러분들 다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고 제일 중요한 게 떨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잃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엑시트 전략 이게 정말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 바로 사서 지금 뭐 상승하는 거를 뭐 엄청 뭐 찍어내는 거 이런 거보다 그 하락장이나 또 다른 이제 상승장에 전환할 때 탈출하는 걸 잘해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탈출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탈출할 수 있게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50선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